길게는 한 14년 정도를 기다리셔야지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년 정도 해외 체류를 하셨다고 해서 영주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겠죠. 안녕하세요. 박총명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사라진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이민법상의 기준은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계실 때는 영주권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포기된 것은 아니고요. 이 간주된 것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박탈을 당해야지만 영주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들을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영주권이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 영주권을 오히려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주권이 본인이 영주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영주권이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주권이 박탈을 당할 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입국심사관이고요. 입증 책임은 입국심사관에 있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드문 케이스만 실제 이미그레이션 콜트를 통해서 영주권이 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SB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미국 공항을 입국하셔서 입국심사관에게 심사를 받는 재입국 시도가 있습니다. SB1 비자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SB1 비자보다는 재입국 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유지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영주권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셨을 것입니다. 작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게는 한 14년 정도를 기다리셔야지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년 정도 해외 체류를 하셨다고 해서 영주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겠죠. 실제로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이기 때문에 재입국 시도를 통해서 내가 비록 해외에서 1년 동안 체류하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통해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려면 유효한 영주권을 제출하시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라면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제출하신다면 당연히 입장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영주권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이미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된 상황이라서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입국을 위한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영주권이라든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필요성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I-193라는 임시 비자 성격의 서류에 서명을 하시게 되면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심사는 입국 심사관이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good cause라고 해서 그동안 입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주할 상황
상황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SB1 비자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SB1 비자 같은 경우는 Beyond Control이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정말 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SB1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준이 높지는 않고요. 코로나도 가능하고요. 한국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셨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충분히 참작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바쁘시다 보니까 미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영주권을 못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옵션으로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괌을 가시는 부분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괌도 미국이기 때문에 괌에 입국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주권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괌을 통해서 입국하는 방법도 방금 설명드린 방법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B1 비자 신청은 가급적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SB1 비자는 기준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나 현실적인 옵션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SB1은 그 기준이 Beyond Contro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입국하지 못했던 그 1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국을 입국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큰 병에 걸리셨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게 아니시라면 웬만해서는 SB1 비자가 잘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또 파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SB1 비자는 총 2단계를 걸쳐서 비자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재입국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만큼은 놓치게 된다는 것이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 해외 체류가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1 비자를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때 이 옵션이 얼마나 가능성이 큰 옵션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시면은 재입국 시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시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분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